2014년 최양용 감독의 졸업작품 단편영화 고요의 바다,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 두 작품을 비교하여 쪽갈비 마냥 뜯어먹고 배부르게 소화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맛소금의 약자도 MSG. 제작진, 먼저 단편영화를 살펴보면 최양용 감독이 각본을 도맡아 제작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 정우성, 각본 박은교, 감독 최양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2014년 최양용 감독의 단편영화는 졸업작품으로 만들었고 2021년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지원받은 스케일이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정우성은 최양용 감독의 단편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드라마화까지 계획했는데 원석 같은 이 작품을 어떻게 빛이 나도록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한 끝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공개된 것이었죠. 다 만드시고 나서 공개를 앞두고 코로나에 돌파 감염되셨던데 공개 전 짜릿한 기분에 술을 너무 자주 마시셔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배경 스토리. 단편영화는 2065년에 웨이랜드라는 회사가 달에서 발견된 물을 임상실험하기 위해 실험기지를 세웠고 거기엔 주인공인 임상병리학자 서정원과 그의 동생 서원경이 있었고 모종의 이유로 동생이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주인공 정원이 꿈에서 동생의 죽음을 매일 반복하여 겪는다고 했으니 영화 초반에 나왔던 장면을 비추어 보아 익사 또는 실험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정확한 설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후 달기지의 공기정화장치 수리를 위해 서정원은 안내차 대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대원들의 숨겨진 비밀 임무는 달의 물인 월수 샘플 회수였습니다. 잠깐만, 나 근데 이런 얘기 했잖아. 이 바보 아저씨는 그걸 서정원에게 말해버리고 서정원은 총을 챙깁니다. 드라마는 폐쇄된 연구기지에서 24시간 안에 중요 샘플을 회수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달 탐사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배경의 차이점은 2070년 주인공인 우주생물학자 송재한의 언니인 송원경이 발해기지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가족관계가 소원했는지 사망 소식을 통지받으면서 언니가 발해기지에서 일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로는 슬픈 기색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그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년 후 발해기지로 향하게 되는데 언니가 보내온 메시지의 비밀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는 탐사대장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임포스터 마냥 발해기지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출. 단편영화에서 감독의 연출의도는 캄캄한 지하실 입구를 마주하고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드라마에서도 이어졌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주었기 때문이며 두려움과 욕망, 그 사이에 태어나는 긴장감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단편영화는 보는 내내 어두운 분위기의 장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이러한 감독의 의도를 고스란히 가져와 연출에 사용했습니다. 어두운 기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까칠한 주인공까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얘기라서요. 자주 우리 다 시킨단 말이야. 짜증나게. 전용 세트장을 만들어서 좀 더 사실적이고 영상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원작 영화에서 딱 하나 놀란 사실은 금방 고쳐지는 저 기술력. 같은 2075년인데 기술력 차이가. 캐릭터. 단편영화에서는 달로 가게 된 대원이 딱 3명 등장합니다. 임상병리학자 서정원은 안내차 임무에 동행했고 허정도 씨가 나요연, 이광진 씨가 기계팔 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3명이서 극을 이끌어가다가 크리처로 최배영 씨가 서정원의 동생 서원경 역으로 등장하며 극을 이끌어갑니다. 드라마의 경우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캐릭터들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뷰에서 예언한 것처럼 차장님은 10마디 하고 퇴장하십니다. 괜찮아요. 정우성 씨, 캐릭터들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소모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맛소금의 약자도 MSG. 캐릭터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 보는 내내 긴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드라마의 몰입을 위해 각각의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서사를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주항공국 국장도 흑막이라 생각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온 점, 그리고 연기력. 지구 위에 다시 비가 오고. 우주선. 단편영화 우주선의 경우 2014년도 단편작임에도 불구하고 모델에 많이 신경 쓴 걸로 보여졌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기계적인 고장도 없었고요. 그런데 드라마의 우주선의 경우 시대가 2075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비슷한 우주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인트의 결함, 주엔진 고장, 대환장 파티. 이건 인류가 놀았다는 증거예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경우 비슷한 시대 2067년에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임무에 나서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우주선의 불시착으로 긴장감을 주기보다 류태석 대위가 어쩌다가 매수가 되었는지 암시하는 장면이라던가 하다못해 감초 역할인 김선이 어떻게 탑건이 되었는지 등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서사에 조금 더 비중을 높였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월수. 단편 영화의 경우 나유연의 우주복에 찢어진 틈으로 월수가 들어와 최초 감염되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대원들이 찾은 샘플은 다 비어 있었고 실험실 바닥에서 샘플을 우연히 찾게 되어 서정원이 챙깁니다. 월수는 가끔씩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액체임을 표현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월수가 극저온 상태에 보관되어야 되며 전용 케이스를 통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원작과 같이 월수에 감염되게 되면 생체 조직과 반응하여 물이 증식되며 감염자는 죽게 됩니다. 원작보다는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대량의 물을 토하게 되는데 마치 꼬부기를 보는 것 같은 맛소금의 약자도 MSG. 크리처. 원작에서는 주인공 서정원의 동생으로 달에서 1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수생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아가미와 물갈퀴, 순막 등으로 크리처를 표현했는데 민첩성과 근력이 뛰어나서 대원들을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기계팔 아저씨와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며 호리호리한 외모와는 다르게 위협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월수를 체내에 주입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크리처가 동생이란 걸 깨닫고는 기계팔 아저씨에게 총을 쏘며 팀킬을 해버립니다. 선물 가져온. 이 크리처는 순간이동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아가미와 순막만으로 원작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CG의 도움으로 민첩한 움직임과 근력을 표현했고 크리처인 루나는 발해 기지에서 무단으로 실험한 복제인간 중 한 명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류태석 대위가 악역으로서 기지 내 공기를 다 빼버리고 혼자 탈출하려 한다던가 긴박한 상황, 전멸 위기에 놓이도록 연기했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극 중반까지 크게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못한 관계로 통제 불가능한 크리처가 하나 더 등장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즌2. 기존의 영화 승리호를 제외하고는 우주 SF 드라마로서 첫 발걸음을 뗀 작품이므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우주 SF물을 봐야 했던 저로서는 고요의 바다는 크게 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넷플릭스 3위에 차트하고 있으며 순항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요의 바다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의 폭을 넓히는 모험적인 시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며 고요의 바다 시즌1이 흥행하여 시즌2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양용 감독이 만들었던 고요의 바다 단편 영화의 시나리오는 드라마에 전부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시즌2가 기획되게 된다면 기존의 작품과 도전해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요의 바다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더 흥행하여 시즌2까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에서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